아침에 일어나니까 SS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치나 궁금해가지고 지금 치면은 뭐겠어요? 일단 기계유? 기계유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지. 황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설탕이나 혹은 뭐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나 어떤 해조 추출물 이런 거 막 뿌릴 거예요. 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냉해 피해를 볼까 봐. 지금 지역적으로 이제 발라, 그러니까는 싹이 트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사용하는 거를 보니까 약은 잘 치고 계세요. 기계도 정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뿜어대고 계신 거죠. 혹은 개화전 방제일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보면 약이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가로막히는 것도 없이 잘 쳐가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그 사모님께서 사다리 타고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장님이 뭔가를 살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래도 인간적으로 농약은 아니겠지. 예, 농약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중간중간 넘겨보자면 반대 방향에서 본 거예요. 잠깐 멈추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도 고소작업차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도 사람이 계시고 여기도 지금 사람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과수원은 보면 뭐 한 이 정도로 생겼는데 지금 약이 맞은 부분과 맞지 않은 부분 색깔의 차이가 명확하죠. 그래서 지금 뭔가 약은 잘 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연면시비로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열심히 살포를 하고 계신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살포하시나? 왜냐? 발화해가지고 이제 겨우 뭔가가 조금 자라고 있는데 저렇게 무엇인가 시비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의 목면시비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목면시비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분은 왜 저렇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요. 그래서 차라리 기계유 유제나 황이면 근데 황은 벌써 색깔이 다르거든요. 황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의심 가는 거는 기계 유제면 좋겠는데 과연 기계 유제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화면을 멈춘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약을 치는데 약이 어디까지 도달하냐라는 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골에서 약을 치고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바람은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불고 있어요. 살짝, 아주 살짝. 예. 지금 자기가 치는 골에서 그 다음 골에 이쪽 줄에 나무가 졌느냐, 여기 지나온 여기를 보면은요. 보이세요? 여기? 지나온 데를 보면 다음 골까지 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파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쪽 골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은 일로 하고 계신데, 주행하는 골에서 어느 정도? 예. 그 다음 골까지도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지금 살포하시는 게 어떤 영양제 같은 거면 굳이 그 다음 골까지 갈 필요 없이 다음 골에서 살포를 하시는 게 뭐 유리합니다. 여러모로. 왜 유리하냐? 어차피 지금 시기에 살포해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골골마다 막 꼼꼼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화상병 약제라든지 개화전 정규 방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꼼꼼히 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는 골대로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포하시는 게 맞아요. 예. 이분 이제 또 다른 영상을 봐야 되는데요. 한번 뭐 계속 지켜보죠. 이렇게 일단 약은 치고 계십니다. 이거는 친 골에 들어가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이 여름에도
약을 이렇게 주간 부위에 꼼꼼히 다 묻게끔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나무는 한 5년생, 이런 나무는 한 3년생 이 정도 된 거거든요. 뭐 층이 질 수는 있어요. 농사를 짓다가 보면.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이분은 뭔가 약을 뿌리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분이 하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풀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을 하시거나 살짝 로타리를 치시거나 뭔가로 피복을 하시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필 때가 되면 이 지면에 있는 풀들과 경합을 해요. 벌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민들레로도 많이 가고 하니까는 가급적이면 이 풀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뭘 하셔야 되느냐? 이 어린 나무들이요. 이 어린 나무는 왜 어릴까요? 뭔가 죽었기 때문에 어리겠죠, 당연히. 그럼 왜 죽었냐? 원인을 일단 알 수는 없어요. 저희가 올해 조사는 많이 하고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죽은 거에 무엇인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심을 때 후치향 같은 거를 쓰는 건데 그거를 만약 못 하셨다라고 하면 나무가 어릴 때는 뭐 그렇죠. 페인트라도 바르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저분은 페인트도 바르셔야 되고 땅바닥에 뭔가도 하셔야 되고 제초제 같은 거요 하시는데 지금 뭔가를 하고 계세요. 딱 이분을 위에서 보니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보여지는 게 일단 농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건데 이 습관이라는 게 제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면은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장갑을 끼셨나요? 안 끼셨나요? 안 끼었지. 맨손이잖아요. 아마 마스크도 안 끼셨을 거예요. 뭐 비료를 만지던 연면시 비용으로 해서 생선 뭐 뭐든 간에 일단은 뭔가가 들어가면 기존에 이게 약차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 잘 쓰시고 한 번 쓰면 버리시고 그래서 손이나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뭘 쓰시는 건가 그래서 이 계속 찍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고서는 그래 우리 그 예찰 사업 대상 농가분들 중에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면 화면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그렇죠. 치명적이지, 치명적. 뭐라고? 하얀 설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려요. 선생님, 설탕을 뿌리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설탕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설탕이라는 게 어렵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한가한 시기잖아요. 조금만 들어보자고요.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붙으면서 물 한 개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탕을 살포를 하면 설탕이 포도당, 과당으로 딱 금방 나눠지면 너무 좋지. 뭐 설탕 구하기도 쉽고 정 급하면 뭐 집에 부엌에 있는 거 들고 나가가지고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애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맹물에서는 글쎄요 뭐 한 100년쯤 걸리면 포도당 과당으로 완전히 분해되려나? 네, 그러니까 거의 분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해주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거나 효소가 이거를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체에 뿌려서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려면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요. 설탕을 뿌려서 효과를 보려면 그나마 그러면 되느냐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근데 왜 하느냐? 누군가한테 들었겠지. 설탕이나 뭐 막걸리나 뭐 어떤 뭐 이런 걸 뿌리면 좋다라고. 그러면 일단 조건은 두 개예요. 뭐가 있느냐? 이파리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발화하자마자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파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눈들이 이렇게 생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살짝 벌어져가지고 요만큼 있으면 아까 약 치는 거 보셨죠? 거의 뭐 99%는 일단 날아가요, 어디론가. 그럼 여기에 묻은 거 조금이 무엇인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발야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엽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설탕은 되느냐 안 되느냐. 효율이 무지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포도당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 포도당을 구입해서 뿌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 이거 뭐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좀 지금 하시는 걸로 보면 그 기름 낭비, 기계 낭비, 몸 낭비, 돈 낭비, 설탕 낭비, 이 낭비 쪽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럼 이게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이냐? 한 1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당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한 10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박사님 왜 그래요? 시기가 이파리가 별로 없는데 지금 뭐 받아 먹을 수가 없는데 뭘 그걸 하기를 전엽기 때에 하면 효과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때 뭐 미량 요소 같은 것도 하시고 교수님 혹은 박사님 제가 유튜브에 뭔가를 보니까 설탕을 치면 효과가 좋단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설탕을 뿌리면 식물체 안에 들어가서 그게 뭘로 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물어보기가 힘드시면 선생님 이거를 한번 기록을 한번 어디다 했다가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읽을 때에는 G6P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그 강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설탕이 뭔지 포도당이 뭔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안 해드리냐면 그런 강사들도 공부를 하고 내가 뿌리는 게 붕소나 칼슘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식물체에 어떤 경로로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변화해서 작용을 하는지 공부를 해서 좀 알고 농민이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아유 뿌리면 좋아요. 사람이 먹으면 힘나잖아요. 옛날에는 아프고 그러면 설탕 물에 타가지고 한 대접 들이마시고 나았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고 경험이기는 한데 당연히 설탕물 마시면 힘나죠. 설탕인데. 인간은 그래도 되는데 식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뿌린다. 너도 나도 막 설탕을 뿌린다 그러면 따라 해야 되느냐? 따라하는 게 마음이 편하면 따라 하셔야죠.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몇 점? 1점짜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예찰 사업 대상 농가분들께서는 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찍은 영상인데 동네 분들은 뭐 하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